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10강을 시작하겠습니다. 탐남국 제10강에서는 바다의 주인으로 자리 잡은 3세 해신일라 시대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세 토신왕이 승하하였으므로 서기 전 2210년 11월에 태자 흑이 왕위에 즉위하시니 이때가 서기전 2259년에 탄생하시어 49세이었습니다. 해신 원년 봄에 조선 2세 당군 부루왕이 사신을 보내와 할애하였습니다. 해신 28년에 고조선의 3세 당군 가륵 당군이 즉위하니 태자를 조선에 보내 즉위를 할애하였습니다. 동쪽 바다에는 동해용왕, 서쪽 바다에는 서해용왕, 남쪽 바다에는 남해용왕이, 그리고 탐나 가까운 바다에는 해상왕국의 탐나의 해신왕이 각각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서로 바다를 송두리째 장악하기 위해서 자주 싸움을 벌였고, 이 때문에 바다는 한시도 평온한 날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바다를 생활도전으로 살아가는 탐나 사람들은 왕들의 싸움 때문에 바다에 나가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해신왕은 모든 바다를 평정하고자 늘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힘이 센 것은 서해왕이었습니다. 한 차례 싸움이 끝나면 동해왕과 남해왕과 해신왕은 번번이 서해왕에 눌려 깊은 바닷속으로 도망치거나 육지로 피신하기에 바빴습니다. 남해왕은 일찍이 역부족을 인정하였으나 동해왕과 서해왕을 이길 방법을 찾느라고 날마다 고심하였고, 해신왕은 사람들의 생활터전을 찾기 위해 해법을 찾느냐 노력하였습니다. 해신을라 시대의 탐나에서는 거인 양장군이 살고 있었습니다. 양장군은 우람한 나무들이 들어찬 숲속에서 나무를 베어 팔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양장군이 나무를 베면 나무 쓰러지는 소리가 영국은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영국은 땅에서 매우 먼 거리에 있었습니다. 영국들은 바다 밑에 3년, 바다 위에 3년, 그리고 물가에서 3년 더 흘러가야 비로소 육지를 닫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하니 영국을 울릴 정도로 양장군이 얼마나 큰 나무를 쓰러뜨렸는지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웬 소리야? 어느 날 영국이 몹시 흔들리자 동해왕이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땅 위에 양장군이 나무를 베어 쓰러뜨린 소리입니다. 그래? 영해왕은 양장군의 놀라운 힘이 부러웠습니다. 그러고는 퍼뜩 이 양장군을 잘 설득하면 서해왕과 싸움에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서 땅 위로 가서 양장군을 모셔오도록 하라. 양장군이 숲속에서 나무를 베는데 한 초립덩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동해왕 사신입니다. 동해왕과 서해왕 싸움을 하는데 매양 우리가 싸움에서 지니 양장군께서도 도움을 청하러 왔습니다. 양장군이 대답하기를, 나는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는데 단지 바닷물만 무섭습니다. 그러니 어찌 내가 바닷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는가? 저하고 같이 간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양장군은 자기가 지닌 엄청난 힘으로 고작 숲속에 매일처럼 나무를 해야 하는 신세가 못마땅하기도 했습니다. 정말인가? 그러면 대체 나를 어떻게 동해영국까지 데려갈 생각이냐? 그거야 걱정 마십시오. 초립동은 양장군을 업고 바닷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초립동이 들어서자 바다에 쩍 갈라지면서 물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양장군을 업은 초립동은 물길을 따라 나는 듯이 영국으로 달렸습니다. 양장군을 맞이한 동해왕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잘 왔어, 양장군. 내일 서해왕과 싸움을 할 것인데
내가 짐짓 지는 직체하면 물속에 들어가면 서해왕이 물 위에 이긴 것을 뽐낼 것이니 그때 화살을 쏘아 죽이시오. 다음날 용해왕은 서해왕에게 싸움을 걸었습니다. 두 용왕은 바닷속과 바다 위를 숨가쁘게 오가며 대접전을 벌였습니다. 온 바다가 용왕처럼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이날도 서해왕이 우세했습니다. 동해왕은 싸우다가 힘이 다한 듯이 물속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물 위에 혼자 남은 서해왕은 우렁차게 울부짖으며 위세를 뽐냈습니다. 이때 청근 살을 매긴 양장군이 힘껏 시위를 당겼습니다. 번개처럼 날아간 화살은 서해왕을 포하고 뽐내고 있는 입안으로 정통으로 박혔습니다. 순간에 숨이 막힌 서해왕은 바닷속으로 맥없이 곤두리 박쳤습니다. 큰 상처를 입은 서해왕은 패배를 인정하자 동해왕과 서해왕의 싸움은 없어지고 조용해졌습니다. 서해는 조용해졌으나 동해는 아직도 탐나 사람들이 마음 놓고 해상을 넘나들며 해상활동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때 동해왕이 방해함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고심하던 해신왕이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양장군을 불렀습니다. 같은 왕국의 백성이 양장군을 달려와 해신왕에게 아련하였습니다. 양장군을 맞이한 해신왕은 기뻐하면서 말했습니다. 잘 왔다. 아직도 우리 담나 사람들은 동해왕의 방해로 마음 놓고 해상활동을 못하는데 양장군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모두가 동해왕이 바다의 주인이 되어 그러하니 동해왕을 굴복시켜야 할 것입니다. 너도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내가 내일 동해왕과 싸움을 할 것이니 나를 돕지 않겠느냐? 예, 그렇게 하겠사옵니다. 그러면 내가 내일 싸우다 일부러 지는 체하며 물속으로 피신하면 동해왕이 물 위에서 이긴 것을 뽐낼 것이니 그때 화살을 쏘아 죽여라. 다음날 해신왕은 동해왕에게 싸움을 걸었습니다. 두 왕은 바닷속과 바다 위와 육지를 숨가쁘게 오가며 대접전을 벌였습니다. 온 바다가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요동쳤습니다. 역시 동해왕이 더욱 날뛰며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해신왕은 싸우다가 힘이 다한 듯이 무트로 나와 피신하였습니다. 육지에서 혼자 남은 동해왕은 물 위에 혼자 남은 동해왕은 우렁차게 울부짖으며 유력을 가시했습니다. 이때 청근활에 청근살을 매긴 양장군이 힘껏 시위를 당겼습니다. 번개처럼 날아가는 화살은 동해왕의 이마에 정통으로 꽂혔습니다. 순간 혼매진 동해왕은 바닷속으로 맥없이 곤두박혔습니다. 큰 상처를 입은 동해왕이 패배를 인정하자 이때 세상의 모든 바다는 해신왕이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담라인들은 해상활동이 매우 활발해졌습니다. 해신왕은 양장군을 위해 큰 상을 내리고 큰 잔치를 베풀어 승리를 자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장군과 그 자식들에게 벼슬을 주어 행복하게 살게 하였습니다. 해신시대의 중국에서는 우가 하나라를 세웠습니다. 우는 오제의 손자 중에 한 사람으로 여우시대에 우는 치수사업에 실패한 아버지 뒤를 이어 순에게 추천받은 형태로 황하의 치수사업을 맡아 공족을 이루어 크게 인정받은 인물이었습니다. 우성은 사해였지만 왕조 창씨 후에 하우로 바뀌었습니다. 우는 즉위 후 잠시 동안 무기 생산을 중단하고 공전 대중축을 하는 동안을 제고하였습니다. 관문과 시장이 부과되는 여러 세금을 면제했습니다. 또한 지방에 도시를 만들었고 번잡한 제도를 폐지해 행정을 간략하게 개선하였습니다. 이 결과 중국 안에는 물론 밖에도 조공을 청하려 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는 여러 하천을 정비했고 주변의 토지를 경작해 초목을 육성하고 중앙과 동서남북 차이를
깃발로서 사람들에게 나타냈고 옛 방식을 답습해 전국을 나누고 구주를 두었습니다. 우는 검약 정책을 취했고 스스로 솔선수범하였습니다. 해신을라 69년에 서기전 2142년 6월에 왕께서 봉하시니 온 백성이 목놓아 크게 슬퍼하였으니 천수가 118세이었습니다. 나라에서 제관을 정하여 제단을 쌓고 토기에 곡식과 산양으로 잡은 재물을 담아 제단을 올렸습니다. 뒤를 이어 태자 아루가 즉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대에는 조금 건너뛰어서 10세 율제을라의 삼신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